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거리를 두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좋고 나쁨이 없다. 이유가 없고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살아가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삶에는 기준도 법칙도 없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가능하다. 제대로 학교도 못 나오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어느 유명한 철학자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삶의 절절한 회한을 느낄 수 있다. 보석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배우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위치를 차별하는 관념에 순응해버리면 높다는 개념에 반대되는 낮다의 관념에서 굴복하게 된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듯이 나보다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직업과 옷차림, 학력으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도 모르게 거만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유명인과 친하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침묵으로 지켜냈을 때 친밀한 관계에 신뢰가 더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권력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보다 내가 아는 누군가를 더 내세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인맥이 형성될 리 없다. 인맥이라는 것은 인맥을 이용하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다. 지갑 속 명함이나 함께 찍은 사진을 일부러 꺼내 보여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로잡힌 자다. 영혼의 자유인이 아니다. 그런 이에게 진정한 관계가 허락될 턱이 없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 우리 어머니는 후쿠이현 시골에서 몰락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자랐다. 한마디로 평화로운 시골 사람이다. 그런 분이었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몇 가지 감각적인 조언을 내게 남기셨다. 먼저 집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는 방마다 문은 2군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통풍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철칙처럼 지키며 내가 살 집을 설계했다. 어머니는 가능하다면 십자 모양으로 집을 지어 어느 쪽에서든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은 바람이 잘 통한다. 특히 주방은 바람이 전후좌우로 들어오고 나간다. 어머니는 집 주변 공기도 잘 통하는 곳이 좋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집 주변을 둘러싼 나뭇잎과 가지를 손질하셨다. 통풍이 나쁘면 집이 썩고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병에 걸린다고 믿으셨다. 그 믿음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깊이 얽매일수록 서로 성가시러워진다. 살다 보면 나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 한둘은 나오게 마련이다. 이를 피할 도리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관계가 깊어져 서로에게 어느덧 끔찍할 정도로 무거워진 덕분에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 거리를 둬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인 듯 싶다. 서로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금물이다. 신상을 털어놓는 그 순간부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착각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떨어져 있을 때 상처받지 않는다.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마법이며 동시에 훌륭한 해결책이다.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경우엔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세월과 더불어 그에게 품었던 나쁜 생각들, 감정들이 소멸되고 오히려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건 아닌가 궁금함이 밀려온다. 칭찬받는 삶은 지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질문이다. 내가 실감한 바로는 칭찬받는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은 뒤로 계속해서 그의 버금가는 요구가 뒤따른다. 주위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칭찬은 한 번도 마무리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구한다. 끊임없이 헌신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부침성이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툭 하면 여기저기 불려나가 사람들을 상대해줘야 한다. 파티에 강제로 초대되어 흥을 돋구고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오히려 처음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려심이 없다. 건방지다. 성격이 거칠다. 불친절하다. 라는 소문의 주인공은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고자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다. 이 점이 재미나다. 특히나 악평의 주인공은 약간의 친절과 베품에도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평소 세심하고 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도와 일처리를 잘 마쳤을 때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평소 신경이 무디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소문난 사람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상당히 환영을 받게 된다. 저 친구도 가끔은 신통한 짓을 하는군 하며 칭찬 일색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결점을 보여주면 편안해진다. 결점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늘어난다. 사람들은 나의 장점에만 호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결점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내가 지독히 말주변이 없더라도 나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저절로 위안이 된다. 인간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비겁한 방법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넓게 봤을 때 이 또한 사랑의 표현 방식 중 하나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체력 소모는 결점을 감추는데 소비된다. 타인에게 나의 결점을 감추느라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탄로나 서로 곤혹스러워진다. 차라리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사전에 절약할 수 있다면 각자의 장점을 통해 더 큰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운이 생기는 것이다. 훌륭한 부부는 위험하다. 당신 정도로 묵직하게 살이 찌면 안정감이 있어 좋을 것 같아. 어이 아들, 태풍이 불 때는 꼭 엄마 뒤에 붙어가도록 해. 부부 사이에 어찌 보면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오간다는 건 그 가정에 꾸밈이 없어서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금수를 뽐내는 부부일수록 감춰진 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우스꽝스러운 부부는 안정돼 있다.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런 약점을 사랑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멋진 여자, 꿈도 못 꿔본 미남이 나타나 유혹해도 부부는 쉽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만 보고 결혼한 부부는 그 아름다움이 유지될 때까지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이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병이 걸리거나 장점이라고 여겼던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되면 크게 실망해버린다. 실망하곤 떠나버린다. 세상에서 칭송하는 훌륭한 부부일수록 그 이면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타인의 불행이 때로는 즐겁다. 서툰 불평은 짜증이 나지만 정리가 잘된 불평은 예술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추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불행이 때론 즐겁다. 살면서 실패한 이야기, 지긋지긋한 아내의 잔소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마구 불평하는 동안에 나의 이 쓸데없는 불평불만이 듣는 이로 하여금 잠시나마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불평을 말하기 전에 미리 계산하는 것이 좋다. 이 계산에 따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나를 위로하는 한편 속으로는 저 사람보단 내 처지가 낫군 하고 안도하는 경우도 있고 나만 실패한 게 아니었어 라고 반가워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의 불평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조롭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행복은 병이 아니지만 파급되어 전염되는 것이기에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패 정도라면 주위에 공유해서 함께 위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장점을 깨닫는 것이 재능이라면 타인의 좋지 않는 점을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본능이다. 장점을 발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재능이다. 따라서 갈고 닦지 않고서는 개발되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재능을 꽃피우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점의 발견은 입에 발린 말이나 아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부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속임수다.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제대로 칭찬하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를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애정을 갖고 사람들을 충분히 관찰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적극적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찬란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